안녕하세요. 자기계발TV 조영근입니다. 여러분 혹시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대충 이런 노래입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그리고 100세에는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런 가사를 가진 노래로 얼마 전까지 아주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가 유행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100세 시대가 왔다는 얘기 아닐까요? 100세 시대의 진입과 더불어서 2009년에 유엔에서는요 호모 100 시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인류가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유엔이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그동안 인생 70에 맞춰져 있던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이제 인생 100세 기준에 새롭게 맞춰서 바꿔줘야 되는 혁명의 시대, 즉 수명혁명의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된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곱하기 0.7을 한 것이 100세 시대의 새로운 실제 나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60이신 분은 6, 7에 42, 100세 시대에는 42세가 실제 나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제 나이 70%론 이렇게들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이 60세죠. 그런데 60세는 100세 시대로 말한다면 실제 나이가 42세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2세라는 나이는 어떤 나이입니까? 얼마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젊은 나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년, 즉 60세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그리고 새로운 제2의 전성기를 기대할 수 있는 시작점이다 라는 상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국 노래자랑 MC를 하고 계시는 송혜 선생님이 최근에 감기로 좀 앓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2주 정도 아마 빠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2주 후에 후를 털고 일어나셔서 다시 마이크를 잡으셨죠. 이 송혜 선생님 태어나실 때가 1927년이니까 우리 나이로 말한다면 지금 94세쯤 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하십니다. 그분이 전국 노래자랑 MC를 보기 시작하신 게 60이 넘어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1세대 전입니다. 그때도 60이 넘어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60이 넘으신 분들도 새롭게 시작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것, 그 의미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특수한 경우가 하나씩 쌓이고 많아지면서 점점 나중에 일반적인 경우로 바꿔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자동차는 특수한 사람들만 가졌던 문명의 이기였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자동차의 혜택을 받게 되죠.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수명도 그렇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100세라는 게 특수한 분들만 누리는 혜택이었다면 이제 점점 세상이 변해서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100세가 일반화된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를 우리는 100세 시대 또는 100세 인생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또 한 분의 100세 인생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님 얘기입니다. 그분은 1920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101세신데 활발하게 강의하시고 활발하게 책도 쓰고 계십니다. 그분이 96세 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만약에 뒤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어느 나이로 돌아가고 싶냐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60에서 75세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가장 좋았다. 그때가 전성기였다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요. 100세를 살아보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 60에서 75세가 최고의 전성기였고 가장 좋은 때였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아직 60이 못 되신 분들은 가장 최고의 전성기에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요. 지금 60이신 분은 이제 최고의 전성기, 가장 좋은 때 막 접어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마인드셋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인드셋은 일반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죠. 자신의 나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수명에 관한 우리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아니 이 100세 시대를 넘어서서요, 이제 100세 수명을 최소 수명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4대 천왕, 그러니까 AI 최고의 석학 중에 한 명인 앤드루 응 교수는요, 젊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젊음이란 100세 이하를 말한다. 그러니까 100세 인생,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이제 100세 젊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100세 시대, 100세 인생, 100세 젊음을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한 번도 살아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요, 연금이든 의료보험이든 가족제도든 교육이든 인생 70 남짓 정도를 가정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도 기업도 개인도요. 정부와 기업은 자치하고 여기서 개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본다면요, 우선 개인 입장에서는 시스템 변화를 위해서 인생 사이클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영국 런던 경영대학원의 린다 그레튼 교수는요, 100세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배우고 일하고 은퇴하는 3단계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이 3단계 인생이 저물고 있다.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배우고 일하고 휴식하고를 수시로 반복하는 다단계 인생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단계 인생 시대라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고 일하고 휴식하고 또 배우고 일하고 휴식하고, 이 다단계 인생 사이클에서는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다단계 인생 사이클, 배우고 일하고 휴식하고 또 배우고 일하고 휴식하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마인드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살아가는 힘을 기르게 되면 우리는 언제까지든 젊게 살 수 있죠.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요, 노인이란 언제나 항상 나보다 15살 많은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젊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60이신 분은 누가 노인이에요? 75세부터가 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65세가 되면 80세부터가 노인이고, 이분이 70이 되면 85세부터가 노인이다. 무조건 자기보다 15세 많은 분들이 노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60 이상 정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자신보다 15세 이상 많은 사람이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젊게 살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 살아가는 힘을 기르게 되면요, 나이 든다는 것과 그리고 늙는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소개한 린다 그레튼 교수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린다 그레튼 교수는요, 우리가 수명이 짧을 때는 예금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유형자산이 중요했지만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 무형자산이 유형자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형자산은요, 생산자산, 활력자산, 변형자산을 말하는데, 생산자산이라는 것은 일을 만들어주는 자산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산이죠.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지식이죠. 새로운 지식, 그리고 기술이죠. 그리고 인맥이 있다든지 평판이 좋으면 나이 들어서도 언제까지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활력자산은요, 나이가 들어서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산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건강입니다. 그리고 사랑, 우정, 삶과 일, 또는 이 삶과 일의 균형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변형자산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자산을 우리는 변형자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변형자산으로서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건강하게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자기인식,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 능력, 평생 학습 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유형자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무형자산이 중요해진다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어질 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제2의 인생,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 펼쳐진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멋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